자, 오늘은 이제 4단원의 1단원에 해당하는 주몽신화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망매가와 동동을 배웠죠. 이제 그 작품들은 갈래가 운문이었어요. 자, 이번에 배울 작품은 이제 산문이라는 갈래예요. 산문. 자, 산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줄글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운율이 있는 시가 아닌 줄글로 이루어진 글을 산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문은 이제 시대 구분상으로 고전 산문이 있고요. 옛날 글이라는 거죠. 현대 산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의 글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산문에는 또 갈래가 소설도 있고요. 수필도 있고 극갈래도 있어요. 현대산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배울 이 신화라는 거는 소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의 전 단계, 즉 소설의 어떤 기반이 되는 설화라는 거라는 거예요. 설화는 말씀설에 말씀화자를 써서 어떤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소설과 비슷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소설처럼 많은 것을 갖추지 못한 소설 이전에 약간 러프한 구조, 한마디로 많은 게 안 갖춰져 있는 좀 날것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화에는 또 세 가지 갈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증거물이 남아있는 전설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민담이라고 해서 평민들의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설화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바로 이 신화라는 거죠. 자, 신화라는 거는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신성한 이야기예요. 신성한 이야기. 어떤 신의 이야기라거나 혹은 어떤 나라가 건국된 이야기 같은 게 다 신화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배울 것들이 주몽이라는 즉 고구려를 세운 시조의 신화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설의 전 단계인 설화를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신화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국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신화를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서사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소설의 전 단계, 즉 소설을 서사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화도 서사문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등장인물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주몽과 유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방면에 있다.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이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이며 자 여기 나와 있는 시조라는 말 있죠. 이 시조라는 거는 어떤 가계의 첫 조상을 시조라고 해요. 한마디로 고씨성을 가진 사람 중에 일바를 이제 시조라고 하는 거죠. 고씨이며 이름은 주몽이다. 그쵸? 우리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고주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헤부르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갔으며 부부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시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로 이름이 유화인데 자, 이 하백이라는 사람은 물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물의 신. 한마디로 물의 신의 딸인 유화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죠. 자, 지금 어떤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물의 신의 딸이래요. 여러 아우들과 논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 새로운 인물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대요. 자, 해모수는요. 천재의 아들이에요. 보니까 지금 엄청난 신들이 등장하고 있네. 하백이라는 물의 신, 그리고 하늘의 어떤 황제의 아들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해모수라 하면서 나는 누구겠어? 그렇죠. 유하죠.
웅신산 및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깨어 남몰래 정을 통해 한마디로 둘이 약간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거겠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 나쁜 놈이네. 그치?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우발수라는 곳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유화라는 여자가 하는 말인 거죠. 자, 유화가 말하길 자기가 해모수라는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은 나랑 연애를 하더니 금방 떠나버렸고 우리 부모님은 자기가 남몰래 연애를 했다라는 것에 화가 나서 이 유아를 집에서 쫓아내고 귀양을 보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유아는요, 즉 물의 신의 딸이에요. 물의 신의 딸 해모수는 하늘의 신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금 신분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유화의 어떤 사연이 소개가 됐어요. 그만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그만은요, 부여의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쵸? 그 여인을 유화겠죠. 방 속에 가두어뒀더니 햇빛이 방 속을 비췄대요. 아, 지금 유아가 가는 곳마다 햇볕이 지금 비치는 거예요. 아, 유아는 지금 뭔가 신성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뭔가 지금 신성한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거 느껴지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대. 아,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햇빛이 유아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자, 근데 이 햇빛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아를 햇빛이 따라다닌다라는 거는 뭔가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왜? 해모수가 하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로부터 택기가 있어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새들이만 했다라고 해서 유아가요. 알을 하나를 낳았대요. 아, 유아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죠.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유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나온 게 아니라 알이 나왔대요. 자, 이런 거를 알에서 태어날 생 해서 난생설화라고 해요.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는 거야. 왕은 부여의 왕이겠죠? 그것을 버려. 그것은 뭐야? 유아가 낳은 알이에요.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대요. 아, 보니까요. 지금 알이 하나 나왔어.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대국민 스포를 당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유아의 지금 아이가 누구야? 그치? 이 사람이 주몽이에요. 자, 지금 주몽의 탄생이 나왔어요. 근데 주몽은 굉장히 신기하게 태어났다. 어떻게? 알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러한 주몽이 태어나자마자 시련을 겪어요. 어떤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었대요. 아, 지금 이거는 주몽에게 닥친 시련에 해당하겠죠.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태어나자마자. 근데 지금은 아직 어렸을 때니까 유년기의 시련이겠지? 근데 모두 먹지를 않았대요, 동물들이. 길에다 내다버리겠더니 소와 말이 모두 또 그 알을 다 피해 다녔대요. 즉, 주몽이 시련을 겪었지만 주몽을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조력자라고 해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지금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와 짐승이 오히려 덮어주었다. 마찬가지죠. 오히려 새와 짐승은 주몽을 보살펴줬대요. 즉 한마디로 이 새와 짐승 역시 도력자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이건 역시 실현에 해당하겠죠. 깨트릴 수가 없어 마침내 어머니 누구예요? 유화에게 다시 돌려주었대요.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 데미안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뭐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의 알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몽 역시 그 어떤 껍질을 깨고 나와서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세력이 될 거다라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주몽이 탄생을 했어요.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뭔가 범상치 않아 그런 거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 이거는 이제 평범하다 할 때 그 범자예요. 평범한 사람과 달랐대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하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몽이 활을 잘 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나라의 풍속에 부여겠죠, 아직.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주몽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죠. 자, 주몽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나왔어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활 잘 쏜다고 주몽이라고 붙이면 나는 국어 잘하면 김국어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너무 약간 이름을 좀 대충 지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부여죠, 아직도.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대요. 열등감 느끼겠네. 이에 장자인 첫째 아들이죠. 대소가 왕에게 이르렀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왜요? 아래서 태어났죠. 아래서 태어나서. 뭔가 약간 좀 꺼림칙하다 이런 말을 하겠죠.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주몽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주몽의 2번째 시련이 다가오고 있어요. 첫 번째 시련은 뭐야? 그치, 알로 태어났는데 왕이 그게 버리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돼요. 아, 왕은 자기 아들 말도 안 들었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겠죠.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아, 뭔가 야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걸 알 수 있겠네요. 좋은 말과 안 좋은 말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여의게 하고 왜요? 남들이 봤을 때 안 좋게 보이게 하려고. 남들이 봤을 때에는 연약해 보이게 만들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줘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나쁜 걸 일부러 준 거죠.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 아 그렇죠. 마침내 또 시련이 다가왔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미 대소가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몽의 2번째 시련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나라 어디겠어? 부여겠죠.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딜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서리법이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라고 해서 지금 부여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등 3사람을 벗으로 삼아 자, 이 사람은 지금 주몽의 친구예요. 한마디로 조력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조력자 뭐 나왔어? 그렇지. 알을 버렸을 때 길가의 동물들과 새들이 알을 덮어줬죠. 그것도 조력자였고 여기서도 지금 새 친구가 조력자가 됐죠. 함께 도망하였는데 엄수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아 왜요? 지금 물 때문에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주몽의 경로에서의 어떤 방해물이겠죠.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라고 해서 나는 하늘의 손자이고 물의 신의 손자다라고 해서 본인의 고귀한 혈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도망에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오라고 해서 봐봐. 지금 뒤에는 적이 있고요. 앞에는 물이 있어요. 자, 주몽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죠. 우리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 혹은 사방의 위험이 도사린다라고 해서 사면초가라고도 하죠. 자, 사자성어는 정리해 놓읍시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겠다. 어떡하냐? 나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흩어졌대요. 아, 보니까 주몽은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조력자가 또 등장했어요. 물고기와 자라는 물속에 사는 거죠. 한마디로 하백이 도와줬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주몽의 외할아버지죠. 이로써 뒤쫓아오던 기마병들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에 이르러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수도로 만들었대.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만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쳐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라고 해서 지금 건국의 상황이 드러났죠. 인하여 고로써 성을 삼았다. 본성은 해였으나 그쵸? 아빠가 해모수니까 그치? 천재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나왔다여 스스로 고로써 성을 삼았다라는 거야. 원래 성은 해씨였겠지. 이때 나이가 12살. 잼민이에요. 그쵸? 12살이었는데 한나라 휴원제 건소 2년 갑신에 즉위하여 즉 고구려의 왕이 되어라는 거죠. 고구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08호나 되었다라고 해서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면요. 주몽신화라고 해서 지금 주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국을 하게 되었는지가 나왔어요. 네, 잘 보면 보이겠지만 쌤이 계속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던 것들이 있죠. 자, 보면 쌤이 형광펜을 두 가지를 썼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민트색 형광펜과 두 번째 노란색 형광펜을 썼어요. 민트색은 약간 신성함, 을 드러내는 부분에 민트색을 칠했어요. 왜냐, 이게 신화이기 때문에 신성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신성한 부분에 민트색을 썼고, 노란색은 지금 주몽이 어떤 영웅으로서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 지금 이 작품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해당하는 걸 쌤이 노란색을 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택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대들이만 했다라고 해서 꼭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서 어떤 이런 영웅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주몽의 탄생 부분에다 쌤이 지금 노란색을 한번 쳤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주몽이 유년기에 시련을 겪게 되었죠. 꼭 영웅들은 어린 시절에 시련을 한번 겪어요. 근데 이 시련을 꼭 조력자가 도와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조력자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어렸을 때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조력자의 도움으로 시련을 한번 극복을 했는데 꼭 커나가는 시기에 주몽의 시련이 한번 더 닥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련이 두 번 나왔고 조력자로 인해서 두 번 지금 이걸 이제 물리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몽 결국 어떻게 됐어? 스스로 고시성을 삼고 왕으로 즉위해서 고구려를 세웠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는 역할, 그쵸? 뭔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뒤에 학습 활동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영웅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보면 고귀한 혈통, 그쵸, 우리 나왔죠? 두 번째, 이 사람 비범하게 출생한다, 난생설화. 세 번째, 시련을 하나 맞이해요, 버려진 아이가 됐죠? 근데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겨냈고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성장 후에 한 번 더 시련이 있어요. 이걸 또 시련을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를 세우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요. 이번엔 단군 신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화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겠죠. 자, 그럼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서 읽어볼게요. 자, 단군 신화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 신화죠. 고조선. 장난 아니야, 그쵸? 진짜 이게 한 4천 년이 더 됐다는 거잖아. 말이 되나? 어떻게 이 나라 땅에 4천 년 동안 인간이 살고 있었을까?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 여기 인물이 벌써 많이 나오네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그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천상계 사람들이에요. 환희는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즉 지상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말을 했대요.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3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인간 세계를 다스려서 교화하는 역할을 하게 됐대요. 이때 이 신단수라는 게 지금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연결다리 역할을 해요. 자,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대요. 한마디로 이런 동물들은 인간이 되기를 바랬다 해서 인간을 지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때마침 환웅이 신령한 쑥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을 했대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볕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하나의 금기를 줬어요. 니네가 뭔가를 안 한다면 한마디로 이런 통과 의례를 겪는다면 즉 어떤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다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봄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기한지, 그러니까 배고픈지 피한지 뭐 이렇게 보면 되겠대요. 피한지 20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자 여러분 100일 동안 하라고 했는데 얘 20일 만에 여자가 됐어요. 범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곰이 범을 이겼네요. 그쵸? 여자가 된 곰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고문자를 써서 웅녀라고 하죠. 여자가 된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소원도 참 많아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싶다라고 축원, 기도했대요.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줬더니 그는 누구겠어? 웅녀겠죠. 즉 웅녀와 환웅이 결혼했대요. 그는 웅녀는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 사람이 단군 왕검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고조선 시대의 단군은요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제사 지내는 사람. 그리고 왕검이라는 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왕을 말해요. 아, 이로써 우리가 대단한 거라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제사장과 즉 어떤 종교겠죠. 제사장과 이런 왕검 즉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사회였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재정일치 사회라는 거죠. 그거를 단군왕검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단군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역시 또 수도를 정했어요.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대요. 이제 또 도읍을 한번 천도를 했네요. 그곳을 궁울산 또는 금미달이란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이에 장당병으로 옮았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살이 됐대요. 한마디로 봐봐. 단군이라는 사람은 웅녀라는 사람이 된 곰과 그리고 환웅이라는 신기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가 됐대요? 어떤 신성한 존재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왜요? 어떻게 사람이 1908살을 살아요. 그쵸? 1908년 동안 사는 거잖아. 그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는 주몽 신화를 하나 봤고요. 뒤에서는 단군 신화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두 신화의 이제 공통점은 건국 신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차이점은 존재해요. 주몽은 일단 신성한 존재가 되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또 공통점을 찾자면은 두 사람 모두 결국 하늘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설화라는 어떤 소설이 되기 전 단계에 아주 갖춰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제 좀 엉성하게 구성된 느낌이죠. 사실상 소설보다는 이 소설의 전 단계인 설화 중에서도 신화를 배웠어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설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증거물이 남아있는 게 전설이에요. 민담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게 민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신화를 먼저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 잘 해보고요. 학습활동 꼭 채워봐야겠죠? 학습활동 채우고 여기 뒤에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